이 싸늘한 민심을 돌려놓는 것이 관건일 텐데 왜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 실망, 비동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옛날에 그 논어에 나오잖아요.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국민이 네. 믿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 분립이다. 민무신 분립. 네. 맨날 길거리 가면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럽니다. 여야가. 그래서 여야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고 이게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의 네.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믿음을 못 준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 또 거짓말. 거짓말 잘하잖아요, 정치인들. 거짓말. 그 속에서 지지율이 낮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그 총선에서 여야 모두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이런 싸늘한 민심을 좀 달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총선 이후에 우리가 현재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대통령제라는 것은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winner takes it all. 예. 승자가 다 가져가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 쪽에서 소위 말해서 패자 쪽에서는 별 표 차이도 안 나는데 죽자 살자식의 극한 정쟁이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의 대화 타협의 문화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 구조를 한번 개편해보자. 대통령제 말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같이 믹스를 한다든지 4년 중임이 될 수도 있고. 또 4년 중임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우리 스스로 환골탈태에서 정치가 드디어 뭔가 작동이 되고 저 사람들이 깨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총선을 두고 누군가는 정권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슈를 따라간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따라가냐, 네. 정권을 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또 이슈를 따라가냐. 제가 하나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2004년도 총선 때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지역구에서 424표로 낙선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막 이겼어. 10몇 % 이겼는데 네. 딱 어느 한 큰 이슈가 터졌어.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을 한 거예요. 그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10몇 % 이기다가 갑자기 10몇 % 쳐. 그 등락이 한 30%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메가톤급 이슈 그런 게 터지면 그 이슈가 어떤 총선을 좌우하고요. 네. 그게 없으면은 이제 보통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면은 이제 중간 평가 시기에 어떤 정권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시때때로 다른 문제다. 하나로 획일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총선 혹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총선은 혹시 언제였을까요? 지난 총선인가요? 지난 총선이죠. 제가 지난 총선에 네. 2020년이죠.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맨날 친박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 지역에서 평가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은 높은데 안 된다. 친박 핵심들 또 비박 핵심들은 탈락시켜야 된다. 지금이랑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대로 하려면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핵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무소속을 이제 선언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무소속을 가니까 제 빈 자리가 우리 당의 자리가 빈 거잖아요. 공천 자리. 근데 무속 가면 어떤 분 들어오면은 떨어지잖아요. 표가 분산이 되니까. 찢어먹기 네. 속된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옆적구에서 또 이제 무소속 나가겠다고는 안상수 전 시장은 저희 지역에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둘 다 죽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공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서 누구도 뭐 둘 다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가까스로 171표 차이 이겼습니다. 171표. 예. 그러니까 무소속 나가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총선 선거. 예. 자, 이번 총선도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이 됩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결의를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는 대통령 선거 전에 정권 교체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 근데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죠.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대선이 정권 교체 전반부라면은 총선 승리 후반부다. 후반부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정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국민분들이. 네. 야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수도권에서 특히 네.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총선을 이김으로써 네. 대선 승리,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 후반전을 장식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갖고 있는 총선에 대한 의미입니다. 네.